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인사부터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 마케터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U팀 이동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성형외과 마케팅인데요. 뭐 간단하게 흐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마케팅 여기 트렌드. 바로 좀 천천히. 네. 네, 성형외과 마케팅의 트렌드 좀 살펴보고 그리고 타겟은 어떤 이제 고객들이 있는지 좀 나이별로 구분을 해보고 그리고 관련된 매체와 매체별 운영 팁 정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이렇게 된 게 지금 접속해 주신 분도 있고 앞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며 가며 질문해 주실 것도 같은데 우선은 김수현 마케터님이 이전에 성형외과 쪽 인하우스에서 어느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저도 실제 집행 사례는 있지만 그렇게 깊은 마케팅 구조를 아는 건 아니라 저도 물어보는 시간 그리고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저희끼리 떠들고 있으면은 그 병의원 전반적으로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성형외과만의 그 광고의 흐름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인하우스에 있었기 때문에 좀 병원 자체 브랜드 그리고 채널 운영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다들 아시겠지만 성형을 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요즘은 10대들도 성형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형에 대한 거부감도 네, 같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19세에서 60대까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좀 2020년대 조사긴 한데 결혼이랑 취업 등을 위해서 성형을 할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한 이제 문의를 했을 때 67%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더 올라간 추세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성들에 대한 성형 그리고 화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그루밍족이라고 하죠. 네, 그루밍족이란 이제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화장, 성형이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네, 제가 인하우스 있을 때도 남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바비톡이 많이 유명한데 거기 모델을 다나카 아시죠 다들? 다나카로 네, 선정을 했어요. 근데 다나카를 선정을 한 게 성형외과 어플인데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쓴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현상이죠. 그리고 약간 성형 부작용에 대한 약간 피하고 싶은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다나카를 통해서 좀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위트 있게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그런 마케팅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흐름으로 그게 약간, 플랫폼 네, 광고죠? 그쵸. 네,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형 업종에서 보여지는 특징 트렌드? 라고 하면 연령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변화가 그냥 어린 학생들의 성형일까요? 그것도 그렇고, 네, 10대에서 20대에는요, 눈, 코가 가장 이제 중점이에요. 많이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눈이 사람이 성장할 때 가장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미 90% 이상이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토대로 점점 연령이 낮아지는 것도 사실 있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리프팅 그리고 체형 이제 3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컴플렉스를 좀 개선하는 것 위주로 부위를 좀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부터는 처진 쌍꺼풀, 눈밑 처짐 때문에 상안검, 하안검 위주로 많이들 하시고 아버님, 어머님들 왜 효도 상품이라고 해서 그때들 5월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마케팅을 하실 때는 좀 타겟을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타겟을 명확히 하고
또 브랜드 이미지도 명확히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병원은 좀 화려함 위주로, 그러면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가겠죠? 그리고 40, 50대 이상이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뭐 큰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움, 그리고 우아함,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그런 좀 브랜드마다의 이미지가 있어요. 병원마다의 이미지가. 그래서 내 병원이, 내 성형외과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은지 좀 내세우는 게 뭔지, 이런 이미지 타겟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령층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성형외과에서는 어떤 마케팅 활동을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일단은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좀 어린 친구들은 더 그런 뭐 부작용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모시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성형을 할 수가 없는 게, 어리다 보니까 더 발육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대리 수술이나 사망 사고 뉴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공포가 높아져서 그런 안전한 병원이다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계속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콘텐츠로 많이 푸나요? 아니면은 보여지는 배너 소재나 서구에서 안전에 대한 거를 많이 하는 편인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배너 광고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그렇게 내기도 해요. 안전한 병원임을 좀, 뉴스 같은 보도 자료는 더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부감이 낮아졌다는 게 이제 좀 더 고객이 많아졌다는 걸까요? 성형외과 고객도 기준에서는? 물론 많아졌고 좀 남녀노소 다양해졌다라는 걸 고객층이 볼 수 있죠. 다양해졌다. 네, 데이터를 봤을 때, 빅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면은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뭐 연령도 낮아지고 남성분들도 뭐 성형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타깃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알기로는 지나다니면서 뭐 보다 보면 성형외과도 막 운영했던 업체도 그렇고 항상 그 딱 특정 그 잘하는 주요 항목, 뭐라 해야 되지? 맞아요. 진료 과목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거의 대부분 모든 성형외과가 그게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잘 나가는 병원들은 다 그런 게 하나씩 있죠. 메인으로 그래서 가져가는 수술, 그쵸, 또는 그쵸. 시술? 왜냐면 그런 게 있어서, 뭐 다른 매체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뭐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유튜브를 운영하시던, 그러니까 그 이미지와 그 타겟에 맞는 뭐랄까, 그런 배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요. 방향성이 생겨요, 한마디로. 네. 그럼 그 전에 있으셨던 곳은 혹시 그전 제가 있었던 데는 좀 우아함과 좀 그런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은 뭐 피부과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암센터도 하고 되게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좀 그 계열별로도 또 느낌이 달랐어요. 그러면 성형 쪽은 우아 이거면 타겟층이 좀 높았겠네요. 그쵸. 아까 말씀하신 성형외과는 걸로. 타겟이 좀 높았고요. 그래서 우아한 뭐 중년 수술 위주로 했다면, 피부과 같은 경우는 좀 연령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거긴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이제 발랄한 느낌의 배너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은 그 광고적인 거 말고도 성형외과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병원 업종이 바이럴 자체에도 내부적으로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거의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모든 곳들은 마케팅 팀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그쵸. 크게 유지가 되시는데, 가장 많이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뭐 그 마케팅 팀에서, 안에 있는 마케팅에서 주요한 관리, 마케팅적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광고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든가, 아니면 컨텐츠 관리가 중요하다거나, 아니면 특정 채널을 많이 키운다거나. 특정 채널이라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골고루 성장시키는 게 사실 좋죠. 그렇긴 그쵸. 한데, 뭐 영상이라던가 좀 이미지 위주잖아요. 아무래도 성형외과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뭐 스토리나 릴스 같은 거를 좀 더 활발하게, 또 다른 병원보다 차별화되는 느낌으로 주려고, 좀 그게 성형외과들의 마케팅의 좀 핵심 요소죠. 너무나 많은 성형외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타겟에게 눈길을 끌만한 배너나 영상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획의 힘이죠. 그리고 시즌별로도 좀 중요한데요. 성형외과는 10월에서 2월까지가 되게 바쁜 시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주로 성형을 하고 싶어 하지, 여름에 푹푹 찌는데 사실 성형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 좀 상처도 빨리 아물고, 네, 그래서 그때가 진짜 제일 바쁜 시기라고 할 업종의 수 있죠. 성수기 위성기가 확 나눠지긴 하겠네요. 그쵸, 많이 나눠지죠. 그리고 5월에는 아시다시피 가정의 달이라서 어버이날도 있고요,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결혼을 또 많이 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효도 상품도 많고 그리고 여름이 코앞이기 때문에 바디 성형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때쯤. 그럼 바디 네. 성형 거의 웬만한 곳들이 다 하나요? 아니면은 그것만 하는 또 곳들이 있겠죠? 그쵸. 그건 병원마다 다 다른데 뭐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바디 성형도 다 했었는데 이 시즌쯤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요. 남녀노소 하고요. 네. 기본적인 문의가 증가하는 거 외에도 광고로도 그쪽으로 다 많이 푸나요? 그쵸. 시기마다? 네, 네, 시기마다 좀 포인트를 주는 곳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좀 규모가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성숙도가 있는 업체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럼 그들이 거기서 많이 하셨던 광고 매체 주로 쓰셨던 게 뭐 있으세요? 제가 있었던 곳은 사실 골고루 했어요. 유튜브도 하고 뭐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스타는 20, 30대들한테 최적화된 매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학생들이 수능 끝나고 몰리는 딱 그 시기에 또 확 인스타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이용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쯤은 들어가 보거든요. 카카오 비즈보드나 이런 그쵸, 광고를 그쵸. 말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카카오로 이제 시즌별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할 때마다 보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마다 배너나 문구, 후킹성 문구 같은 거 그런 것도 뭐 기획을 잘 하셔야겠죠. 타겟에 맞게.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카페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꾸준함에 대해서도 이제 인하우스 마케팅에서도 좀 관리를 많이 하는 부분이었어요. 검색 광고는 따로 안 하셨어요? 검색 광고도 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PC 모바일 캠페인 분리해서 각 광고 그룹에 이제 적합한 소재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광고 운영하는 게 물론 성형외과든 어느 분야든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병의원 업종 같은 경우는 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시술, 시간, 시즌성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톡 채널로 계속해서 푸시를 보냈던. 그쵸.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친구들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근데 네 그런 식으로 그때 카카오는 저는 네. 이전에 집행했을 때 생각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었고 SNS나 뭐 블로그 관련된 바이럴 그리고 검색 광고 했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끝나긴 하는데 2분기 캐시백 프로모션 있었잖아요. 1+1 하는. 네네. 그러면 뭐 신규 광고주 기준으로 광고 유상 소진에게 100%를 무상 캐시로 추가 지급해 주는 건데,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는 만약에 제가 좀 빨리 느꼈다면은 저는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관련해서 광고 제체를 일반 카카오 모먼트의 배너형 광고를 광고주들에게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하자라고 하지 않고 항상 다 플러스 친구로 하자 했었거든요. 이유는 1+1이 있다고 한들 배너 광고를 집행 시에 뭐 단순하게 계산적으로 보면 CPC가 반값으로 진행이 가능한 거고, 네. 좀 어느 정도 성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이전 그냥 일련의 뭐 프로모션이 없을 때 대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뭐 그만큼 비딩 자체도 세질 것 같고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광고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실제 우리가 프로모션 적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광고 예산이 축소한다거나 아니 성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다 플러스 친구를 유도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플러스 친구가 1+1 기간 때 확 늘려놓으면은 그거는 끝나도 없어질 건 아니라서.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금 아쉽게 살짝 떠오르네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카카오도 왜냐면은 그거 때문이죠. 그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시니까. 네. 맞나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림을 하는 것도 그쵸. 그냥 시술 같은 경우 뭐 수술은 뭐 쉬운 결정이 아니고 어려운 결정이긴 한데. 그쵸. 시술이 훨씬 편하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자주도 하시나요? 시술들은? 시술에 대한 프로모션을요. 카카오로. 아니 시술을 일반 유저 고객들이 시술을 많이 그쵸, 자주 자주 받으시나요? 시술은 수술보다 훨씬 자주 받으시죠.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 중요한 채널이긴 하겠네요. 네네. 또 시즌별로 광고하기도 좋아요. 그 시술들은 종류가 훨씬 많고 또 가격도 뭐 성형 수술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이제 네 이런 프로모션 하면 내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죠. 질문이 있는데, 병현 블로그 보면 수술 키워드, 지적 키워드 넣고 포스팅을 하는데 타병원 블로그와 차별화를 위해서 우리 원내 이야기 포스팅하는 거 어떨까요? 너무 좋은 방법이시죠.
네, 차별화가 그 전에는 중요하기 어떻게 때문에. 포스팅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있었던 데서는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위주로 사실 했습니다. 이제 원장님이 이제 교수님이시고 좀 권위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의 자신만의 병원의 특성을 좀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시고 좀 책도 내시고 이랬어서 그 부분을 딱 전면에 내세워서 뭐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건강 관련된 거 약간 연령층이 높았다 보니까 가능한 일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많이 제공했죠. 지식 관련 근데 컨텐츠. 저도 실제로 보면은 거의 다 무슨 키워드 뭐 블로그나 뭐 운영하다면서 바이럴 작업을 하고자 바이럴을 많이 배포하고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어디 지역에 어디 어떤가 뭐 다 거의 다 컨텐츠 내용이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병원들에서 운영하는 뭐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하죠. 스킨 입혀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쌓는 그런 공간 자체도 거의 대부분 비슷한 레이아웃의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글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쵸.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뭐 해당 지역에서 특수하게 뭐 좀 작게나마 마케팅을 시작하시는 거라면은 그 지역 키워드와 수술 관련 키워드를 지역 내 검색 키워드에서 잡는 건 중요하긴 하신데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아까 저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라는 업종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객을 한번 만나면 그게 순간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 이야기라는 게 어디까지를 저랑 같은 생각이신지 모르겠는데 실제 병원에서의 이야기 또는 우리가 고객과의 신뢰적인 측면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뭐 어떤 수술은 어떤 수술이고 뭐 회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뭐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원내 이야기 포스팅 하시는 것도 뭐 추가적인 노력이지 뭐 그걸로 인해서 확 기존에 들어왔던 DB가 변경된다거나 콘텐츠의 질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의료정보 블로그는 너무 다 많고 비슷한 글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가산인데 가산에서 정형외과만 검색해도 성형외과가 아닌데도 뭐 어디는 어떻고 후기가 어떻고 무슨 기계가 있고 뭐가 있고 항상 다 똑같은 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병원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고 뭐 이런 뭐 진료 사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면은 그러면 저희는 더 신뢰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고객. 지역 고객 잡으실 때 뭐 혹시 광고를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검색 광고를 하시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거나 하실 때 저는 지역 관련 키워드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이 오산이라서 오산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산 성형외과라는 키워드는 저는 검색 광고에 있어서 모든 지역을 오픈시키고 노출시키는 형태이고 성형외과라는 키워드를 노출시키고자 할 때에는 오산 지역에만 타겟해서 노출시키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오산 성형외과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은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오산에서 받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키워드고 그리고 그냥 성형외과라는 키워드는 어디서 검색할지 모르고 그분들이 내원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서만 그 핵심 고객, 우리 잠재 고객들만 잡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 블로그 컨텐츠다 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저라면 검색 광고를 만약에 하시면서 키워드를 잘 쓰시는 거 1번 그리고 SNS랑 카카오 정도 쓰실 것 같아요. 광고를 쓰신다면 카카오나 SNS 지역 설정하시거나 그 지역 타겟을 실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소구점들 많이 보이잖아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몇 년생 모여라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이전에 유행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해당 지역 우리가 목표하는 타겟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 쓰는 거를 통해서 카카오 SNS 좀 집행할 것 같고 다 하고 계시는구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그 당연히 어디 무슨 수술 키워드를 지역과 수술 키워드 같이 쓰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원내에서 어떤 진료를 했는지 설명하시는 게 낫지 수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 계속해서 생산해 내실 거면은 우리 의원만의 계속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원내 이야기 계속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사공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 설정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역 설정하시고 항상 프로모션이랑 게시물 참여 형태의 광고 많이 돌리십시오. 왜냐면은 어떤 거를 주 진료 시술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도 들은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서 얘기하면은 반복성이 있고 일시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게시물 참여 형태의
광고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튜브 광고는 지역적인 장점은 크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유튜브는 지금 저도 유튜브에서의 검색 환경에서 디스커버리 광고나 특정 영상의 특정 채널에 노출되는 인스팅 광고 형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유저의 질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이버의 검색 정도는 아니긴 하겠지만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 그런 검색을 하고 그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몰라서 또는 그 과정을 몰라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를 지역으로 한정지어서 특정 지역 내에서의 차별화된 광고를 위함으로 나간다면은 전 조금 후순위로 미룰 것 같고 차라리 카카오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지역을 설정해서 특정 연령을 설정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로그인 유저 기반의 명확한 좀 정교화된 타겟팅을 쓰는 것을 저는 쓸 것 같아요. 유튜브도 좋고 계속해서 채널을 확장시키는 건 좋은데 광고적으로 풀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지역 고객을 위한 광고라면 저는 SNS랑 카카오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또 좀 해줄 팁 같은 거 없어요? 근데 거기는 전국 서울에 계셨죠? 네네. 병원 자체가. 서울에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치과도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팀 내에서 치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지역 키워드가 일반적인데 그 지역 키워드 내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주 진료 과목들의 유입률을 유지하고 가져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거는 홈페이지 외부로 전달해서 상담이 어떻게 져서 실제로 내방을 하는지 내원율까지 보는 거를 1차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매체 확장을 한다면은 SNS나 카카오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어쨌든 간에 타겟을 설정하고 다양한 우리가 정교된 나름의 고객 페르소나를 정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다 설정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지역 특화된 광고 상품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있었던 병원은 서울에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에는 성형외과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고객들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도 많이 와요. 외국인 고객들도 많아서 약간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국내 팀이랑 뭐 해외 팀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운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서울에 있으시다면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마케팅을 좀 구상하시는 거 기획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고객들한테만 뭐 리무진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1대1 전담을 해서 뭐 이제 직원을 붙여가지고 따라다니게 한다거나. 약간 영화 네. 압구정에서 보는. 네, 그쵸. 약간 그런 식의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블로그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판별? 블로그 광고라는 게 뭐 어떤 거일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뭐 체험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다양하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거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만약에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뭐 병의원의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거기서 계속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우리가 하는 콘텐츠의 생산이 유의미한가를 판단하는 거는 블로그 통계로 일반적으로 많이 판단하실 것 같고 또는 그 안에 있는 저희가 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버튼을 하거나 번호를 집어넣을 때 거기서 많이 분류를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요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전환 추적 및 트래킹이 다 원활하게 가능해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 설치도 불가하고 블로그 대행이라고 한다면은 뭐 인터넷 번호를 쓰시거나 기타 광고를 하시고 상담 전화를 쓰신다면은 그 전화번호로 구분해 주시는 거 1차로 많이 쓰시고요. 아니면은 저라면은 그 번호를 여러 개를 쓰시고 그 번호를 분류하는 게 어렵다면은 뭐 상담 신청 양식 그러면 전환율이 좀 떨어지겠지만 상담 신청 폼을 네이버 폼이든 구글 폼 집어넣어서 그로 인한 상담 해당 폼으로 들어오는 상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다라고 좀 구분짓는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 광고를 진행하실 때 포스팅을 대행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체험단 뭐 여러 가지 블로그 광고로 불려지는 상품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고민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과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장 많이 제가 봤을 때 하시는 거는 번호로 구분 지으시거나 그 다음에는 네이버 폼 등 안에다가 별도의 외부 링크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전환을 체크하신다거나 왜냐면 블로그 자체에서 전환을 체크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은 웹을 갖고 계시면은 웹 내에다가 히든 페이지 하나 생성하셔서 여기로 랜딩을 떨어뜨리시고 여기에 번호를 또는 여기에 있는 상담 신청을 별도로 수집하시면은 해당 블로그 컨텐츠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인지는 체크하실 수 있겠죠. 블로그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측정 가능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이제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비싸고 이왕이면은 제대로 된 곳에서 한 번에 재수술 없이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유입이 되더라도 바로 내원을 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DN 같은 리타겟팅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리타겟팅해서 전환을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티컬 매체도 많이 사용하시죠. 제가 하시는 것도 거의 뭐 바비톡이나 뭐 네. 강남원이 등 실제로 플랫폼 내에서의 광고도 많이 거의 다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외로 항상 확장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버티컬 매체만 이용하고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병원의 광고를 하려고 하시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그냥 검색 광고 진행하시고 브랜드 검색 정도 진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블로그 항상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지역 특화적이고 좀 초기 단계에서의 유저를 고객을 계속 확보하고 쌓아 나가시려면은 저는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꼭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브랜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카카오를 추천드린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 친구 채널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그건 유지를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체가 마케팅적인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모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커머스로 뭔가를 세일즈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서비스 그리고 상담 신청 그리고 우리가 프로모션 등 각 여러 가지의 뭐 우리의 매출 발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로서 장기적으로 엄청 큰 자산이 되실 거거든요. 만약에 병의원이라고 한다면 특히나 블로그도 뭐 이웃 추가 및 뭐 카페를 해서 개설하셔서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건 좋지만 제일 가볍게 쉽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공간은 카카오 채널일 것 같아서 만약에 대형 그런 병원이 아니고 지역 특화된 지역 내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셔도 카카오 플러스 친구는 꼭 카카오톡 채널은 꼭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카카오가 최근에 프로모션을 해서 이번에는 끝났는데 2분기 거 5유 거래 뭐 캐시백 이벤트 프로모션은 끝났는데 아마 또 이번 때 반응이 어땠는지 따라서 더 연장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기회를 삼으셔서 카카오 광고에 대해서 뭐 아직 집행을 안 하셨거나 뭐 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도 단순 배너 광고를 휘발성으로 뿌리지 마시고 이럴 기회에 좀 비용을 투자하셔서 플러스 친구를 지역 내에서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확보를 해놓으시면 이번에 1+1이기 때문에 못해도 한 1.6배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이후부터는 별도의 광고가 아니고 메시지 발송만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 고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의원이 실제로 저희가 컨설팅 본부라서 상담 신청을 받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의가 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까다로워요. SNS를 많이 네.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심의 기준에 따라 또는 보여지는 소재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려되거나 뭐 우리가 뭐 되게 다양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보여주고 싶고 획기적인 혁신성 요소를 가진 높은 CTR의 소재를 운영하고 싶지만서도 그게 항상 다 반려되거나 실제 그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꼭 굳이 그런 소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계속 재심의를 넣고 어떻게든 돌리자라는 것보다는 저는 실제로 진짜 그 아까 말씀해주신 성형외과 업종의 특징 흐름에 따라서 뭐 연령이 낮아지고 타겟별로 원하는 수술 형태가 다 다른 것들 그리고 남성에 대한 그 인식이 바뀌죠. 인식이 바뀌면 남성의 고객들도 늘어나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광고 형태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유튜브들 진행하실 때 뭐 수술이 어떻고 뭐 과정 그런 것보다는 실제 뭐 어렵겠지만 그 시술을 받고 나서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 있으신 분들 통해서 뭐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가시는 것도 업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 바이럴 위주의 작업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저희가 바이럴 관련된 광고도 온라인 마케팅으로 뭐 제안 드리기도 하고
그걸 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좀 매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주가된 대회사다 보니까 블로그 쪽에 대해서 뭐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 주신 질문의 답변으로는 저라면 뭐 우리라면 이렇게 순간 드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존에 네. 그 회사에서는 뭐 실제로 인원이 얼마나 되셨어요? 마케팅 하시는? 국내 팀만 한 15명? 해외팀은 더 많았고요. 네. 이 정도면 규모가 꽤 큰 거거든요. 네, 네네네.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성형외과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CRM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바이럴 CRM 중요한 게 입소문이거든요. 사실 성형외과는 어디 잘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무슨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난 병원은 소문이 오래 가요. 그래서 이 입소문과 소문이 굉장히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방문한 고객도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의 고객이 한 명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수십 명이 있거든요. 그런 거의 부분도, 유입이 네. 네이버로 되는 것 같은데 카카오 채널을 달리. 일반적인 커머스 업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이버, GFA, 뭐 페이스북, 메타, 뭐 인스타 그리고 구글 등 여러 가지 광고 매체를 집행하셔도 항상 최대한 CRM을 위해서 웹사이트 내에 싱크도 설치하시고 계속해서 플러 친구를 추가할 수 있는 액션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추가 뭐 친구 초대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그걸로 푸시를 하시면서 좀 뭐 어떻게 말하기 부가적인 또는 뭐 보너스적인 이런 매출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CRM 마케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버로 검색 유입이 대부분 되는 건 당연히 거의 당연한 말씀이긴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유저의 검색 니즈가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전환율이 높아서 뭐 단가가 비싸고 광고비 소진이 많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가시는데 그 외로 카카오 채널 하나 활용할 방법을 말씀드린 거는 채널 하나 생성하셔서 프로모션을 뭐 아까 말씀드린 2분기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기존 네이버 유저 고객을 통해서 들어오고 웹이 있다면 웹 내에서 로그인을 유도하시고 로그인해서 카카오 싱글 통해서 플러 친구를 기본적으로 한 번씩 끼워 넣어서 플러 친구가 추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상담 신청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전화번호 버튼 그리고 내부에서 웹 내에서의 상담 폼으로 접속하는 거 그리고 또 카카오 상담하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접근 유입하는 유저들은 다 카카오 채널에 잡아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때 CPA 기준으로 방문 DB를 얻겠다라는 목적을 하시면 광고 단가가 좀 올라가시잖아요. 뭐 실제로 방문 DB를 받는데 뭐 몇만 원 이렇게 하시면서 그 목적으로 광고하시기보다는 차라리 채널을 늘리기 위한 광고를 카카오 채널에 플러스 친구를 늘리기 위한 광고를 집행하시고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 프로모션 메시지를 발송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쌀 수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진행하실 때 네이버든 메타 광고든 유튜브 광고든 계속해서 CPA 기준으로 우리 DB 단가가 얼마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전화를 상담을 남긴 사람이 이 정도인데 그 중에 내원율은 이 정도야를 가지고 해서 광고 성과를 측정하시면은 우리의 고객 한 명당 단가가 되게 높아지실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소진된다는 소리고 그럼 이거를 반대로 저라면은 그 목적 DB를 얻기 위한 광고를 하기보다는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내 자산이 되는 카카오톡 채널에 플러 친구를 계속 증가시키는 광고를 할 것 같고 여기서 이 친구가 증가되는 만큼 내가 메시지 한번 발송할 때마다 회수되는 전 DB량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단가는 아시다시피 10원, 20원이잖아요. 전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그냥 DB를 얻기 위한 광고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다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형외과 저희 팀 내에 있는 지금 계정도 기존에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집행해고자 하셨던 그리고 집행 중이셨던 광고 위주로 컨설팅 및 저희가 뭐 만져드렸는데 카카오도 꼭 만약에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DB 단가 얼마다 광고비 이거에 좀 많이 매달려 있거든요. DB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뭐 버티컬 매체에서 얼마큼 빼야 되고 다른 매체로 돌려서 실제 DB의 전환율이 어느 게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이거 따지기에는 좀 소모전이 있을 것 같고 피로도가 쌓일 것 같아서 카카오톡 채널 늘리고
친구가 뭐 예를 들어 몇천 명, 만 명만 몇만 명 아까 말씀대로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기준점이 완화된다는 표현보다는 넓어지면서 수급할 수 있는 플러 친구량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10원씩 뭐 20원씩 메시지 한 번씩 뿌렸을 때 들어오는 DB가 저는 광고비 대비 그 DB량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프로모션 내용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쵸. 그래서 광고비를 쓰는 것보다 저라면 광고비로 프로모션으로 지원되는 그런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낮은 광고비로 계속해서 플러스 친구만 갖고 놀아도 좀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효율을 따지셔야 합니다. 네, 효율. 생각이 드네요. 저라면은 한번 안 해보셨으면은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저도 아직 안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플레이가 되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전략이죠. 메시지 발송이 뭐 2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뭐 DB 단가가 뭐 5만 원이다. 그래도 몇 건의 메시지 중에 몇 명한테 도달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되고 그리고 성형외과가 제가 듣기로는 또는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단기적으로도 뭐 구매 주기는 아니긴 하지만 지속적인 방문을 하시는 거 기준으로 한 번 메시지 발송 싹 뿌렸을 때 들어온 DB라기보다는 내방률이 꽤 높을 것 같거든요. DB를 얻어서 내방을 시키는 것보다 전 나쁘지 않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좀 오늘 저희가 뭐 정신없이 들어와가지고 5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니까 병의원이 좀 죄송합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최대 5,000명까지 네,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네, 네. 타이핑 해주십시오. 근데 이전에 블로그를 아마 C랭크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또는 고품질, 품질로 많이 얘기하죠. 고품질의 블로그를 많이 운영해본 경험이 있으신 상태에서 여러 개의 블로그를 키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관련 블로그도 직접 접근하셔서 일반 문자를 늘려서 나는 품질의 좋은 블로그들을 통해 대행 사업을 하신다는 말인 것 같은데 대행 사업의 주의사항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저희가 그런 비슷한 사업적 구조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 회사에는 말씀드리기는 원고 작가라고 역시 관련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서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파트너와 비즈니스 그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고민까지는 굉장히 넓은 그렇게 하진 않아서 원고 작가 저희는 또 따로 블로그를 저희가 직접 키우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답변이 좀 도움이 안 되실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냥 저희도 대행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 유지 관리 그리고 성과에 대한 증명이죠.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굳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블로그를 통해서 대행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블로그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에 대한 효율 측정이 가장 어렵거든요. 실제로 많이 여러 번 경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성과를 측정해서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고 그 블로그 바이럴 광고 형태를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데 못한다면은 그게 안 된다면은 단순하게 블로그 그리고 콘텐츠 이게 끝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대행사에 있는 마케터로서의 답변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행 사업할 때 주의사항 성과 증명이랑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 그리고 많이 준비하시면은
뭐 대행 사업할 때 좀 원활하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과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호진혜님은 카카오 채널 오픈만한 활용. 저는 카카오 채널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랑 만약에 강추합니다.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뭔가 뭐 작게나마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뭐 마케팅적인 뭐 실무 담당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DB 단가에 목매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광고를 어쨌든 뭐 내부에서 컨텐츠로 자체적으로 푸는 거는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거고 광고적으로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DB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차라리 카카오 채널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CRM으로 수급할 것 같아요. 저 잘 아는 이커머스 대행사 인하우스 분도 뭐 SNS, 뭐 구글, GFA 검색 광고를 뭐 일 기준으로 거의 몇 천만 원씩 쓰시거든요. 뭐 한 달 기준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컨디션 광고비를 쓰시는데 그분들은 일별 로아스를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어드머니로 전체 우리 오늘의 매출을 많이 보시는데 만약 매출 좀만 빠졌다 그러면 CRM으로 이렇게 메시지 한번 싹 뿌리면 그만큼 다 회수가 되거든요. 뭐 그렇게 뭐 그 용도는 아니긴 한데 기존적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긴 한데 전 병의원도 충분히 엄청 많이 활용해야 되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 무의미해 막 너무 무리해서 플러칭을 늘리기 위한 광고를 집행하시면 풀친 늘리는데 한 그렇게 안 비쌉니다. 저희 지금 최근에도 풀친 캠페인으로 호텔에서 하고 있는데 한 1,000원대까지도 플러칭과 증가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광고비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늘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뭐 홈페이지에서부터 설계를 하셔서 웹 내에 싱크 설치하시고 카카오톡 채널과 연동 광고 계정과 연동하시고 그 상태에서 이런 프로모션이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꼭 집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키워 나가신다면은 장기적으로 그 DB 광고가 필요 없는 뭐 자유로운 순간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뭐 어쨌든 저도 오늘 제가 얻은 거는 가장 큰 거는 저렇게 계속 풀어서 실제로 상담 오는 게 있으면 진행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 성형외과 저도 제가 뭐 성별이 그래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되게 막연한 어렵고 뭔가 두렵고 막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뭐 물어보기도 막 실례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업종인데 아직까지 뭐 점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내부에서 항상 하시는 고민 바이럴이나 컨텐츠에 대한 고민도 있으신데 광고적으로 다양하게 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냥 하다 보니 저도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있던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이걸 항상 말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없겠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요즘 성형외과 되게 뭐 후 모습을 뭐 영상으로 이렇게 어떻게 AI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되게 그런 뭐랄까 기술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분야고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의원 성형외과 하시는 분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근데 많이 고민하는 게 항상 그 버티컬 매체에서 좀 벗어나서 브랜드 그쵸? 자체적으로 좀 매체를 좀 확장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키워드도 되시면 확장하고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광고 효율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광고비로도. 네. 그리고 카카오 많이 하십시오.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마무리할까요? 지금 3초만 세고 질문 없으면 저희 종료하겠습니다. 네. 좀 업종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뭐 어디까지 뭘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도 그냥 같이 생각하는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 질문이 없다면 종료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 네, 그래서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